민주당 인적 네트워크와 권력구조 변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와 정치권의 논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의 인적 네트워크와 권력구조 변천을 정치사적,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 및 주변 인물들의 정치적, 궤적과 노선적 지향이 민주당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당 독재 체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일본식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동교동계, 친노, 친문, 친명, 친낙 등의 표현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사용되어 온 정치적 분류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일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그와 다른 반론도 있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당시의 정치적 논쟁을 함께 소개합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의도나 내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확정 판결 여부와 정치적 논란을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나 판정이라기보다 공개된 정치적 행보와 당시의 정치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정치사적 분석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구조적 논쟁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출범을 거치면서 친일 청산의 미완성, 식민지 시기의 인적, 제도적 유산, 권위주의 체제와 기득권 구조의 지속 등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논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일부 역사학자와 정치권에서는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식민지 시기의 인적, 제도적 유산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구조의 일정 부분 남았다는 평가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적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제1제강 전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역사학계에서 합의된 공식적인 시대 규정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득권 구조에 대한 비판적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혁명,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시민운동 등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임해 온 민주당계 정당은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와 개혁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 내부에서도 권력 구조와 개헌 방향, 대통령제와 의회 권한의 관계,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의 속도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견해 차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계 정치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내 권력 구조와 정치적 노선의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의 요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 노선 차이가 국정 운영과 정당,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의 정치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야권 및 민주당계 정당의 정치 지형을 형성해 온 주요 정치 지도자들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과 이낙연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적 구조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특히 전통적인 측근 그룹에서 출발해 정책과 정무 참모, 행정, 실무진, 당내 계파 및 제3지대 정치 세력으로 이어진 정치적 네트워크의 변화 과정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중심의 정치적 네트워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네트워크는 이른바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야당, 정치인과 참모 그룹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민주당계 정당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계 정치 세력과 정치적 노선이나
당내 권력 구조를 둘러싸고 차이를 보인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후 제3지대 정당 또는 보수 정당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민주당계 정당에 남아 비주류 또는 다른 계파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및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000년 제16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이후 민주당계 정치권에서 정치적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면서 양측의 정치적 갈등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정치인들은 민주당 내 비주류 또는 비명계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면서 민주당 주류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별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주변 정치인들을 수박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박은 공식적인 정치적 분류가 아니라 특정 지지층에서 사용된 비하적 정치 표현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동교동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 활동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으며 이후 새로운 미래 대표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동교동계 및 민주당계 원로 그룹입니다. 권노갑, 하나갑, 김옥두, 이용희, 박양수, 이운평 등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이른바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16년 민주당계 정당의 분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등에 참여하거나 기존 민주당 주류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 내부에서 전통적인 동교동계 정치 세력과 새로운 친노, 친문, 계열 정치 세력 사이의 세대 교체와 권력축 이동이 진행된 사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인사로 이후 민주당계를 떠나 제3지대와 보수 진영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계열 및 윤석열 정부 측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계 주류와는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뒤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당 등을 거쳤으며 이후 국민의힘 계열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충청북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민주당계에서 보수정당으로 정치적 기반을 이동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순영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새천년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로서 탄핵 추진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민주당계의 야당 세력과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후 동교동계 및 전통적인 민주당계 정치인 상당수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주류 정치 세력과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6년 국민의당 분당과 2024년 총선을 전후한 탈당 및 제3지대 정치 세력 형성 과정은 민주당계 내부의 세대 교체와 권력축 이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중심의 정치적 네트워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네트워크는 김대중 시대의 전통적인 측근 정치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인권 변호사 및 부산 지역 정치활동 시절부터 함께한 인사들과 참여정부의 정책, 행정 실무진, 이른바 386 세대 정치인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우선 부산팀입니다. 문재인, 이호철, 정윤재, 최인호, 송인배, 이강철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 지역 및 인권 변호사 활동 등을 통해 정치적 인연을 형성한 인사들로 평가됩니다. 특히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맺었으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팀 및 386 참모진입니다. 안희정, 이광재, 서가번, 윤태영, 천호선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활동 및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조직관리, 정책기획, 홍보 및 연설문 작성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노무현 정부의 정치,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국정운영 및 주요 우군 그룹입니다.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양정철, 전해철, 백원우, 정태호 등도 참여정부 및 이후 민주당계 정치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친노 네트워크가 친문, 정치 세력으로 상당 부분 계승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일 정치적 노선이 달라진 인사들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계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보수정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초기 민주당계 정치권에 참여했던 일부 정치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노선을 변경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병준 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뒤 이후 보수정당에서 활동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당시의 정치적 위치와 이후 정치적 행보가 크게 달라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총리를 역임했으며 이후 민주당계 정치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 및 정치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중심의 정치적 네트워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네트워크는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선거 캠프 및 청와대 참모진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른바 친문 세력은 개인적인 인연뿐 아니라 청와대 행정 경험, 정책, 네트워크, 당내 조직 등을 기반으로 형성됐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핵심 그룹인 삼철입니다.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은 이른바 삼철로 불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가진 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삼철이라는 표현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사용된 통칭이므로 세 사람의 정치적 역할과 관계를 모두 동일한 형태의 측근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가진 핵심 참모 및 정치인 그룹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은 광흥창 팀입니다. 임종석, 노영민, 윤건영, 한병도, 송인배, 강기정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선거 캠프와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정무, 국정기획, 홍보, 의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주요 참모 및 국정, 홍보 라인입니다. 김경수, 탁현민, 고민정, 박수현, 정의용, 서훈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홍보, 외교, 안보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민주당계 정치권에서 계속 활동했고 일부는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후일 정치적 노선이 달라진 인사들입니다. 윤영찬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뒤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 등을 맡으면서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 또는 친낙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이며 사퇴했고 이후 보수정당의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당내 계파 이동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주요 공직자로 발탁된 인사가 이후 집권 세력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여 보수 정치권으로 이동한 사례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박용진과 조응천은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독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당 지도부의 일부 정책이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내 비주류 또는 소신파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용진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었으나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탈당한 비주류 정치인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정치적 네트워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네트워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정, 실무진,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 및 정책 참모, 민주당 내 원내 세력 및 당 지도부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성남 및 경기행정, 실무 라인입니다. 정진상, 김용, 김현지, 김남준, 김지호 등은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정책, 정무, 조직 업무에 참여한 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이후 정치적, 사법적 논란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이나 수사 단계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을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등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내 초기 조력자들입니다.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문진석, 김남국, 임종성, 이규민 등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초기 원내 기반을 지원한 인사들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들을 이른바 7인회 또는 원조 친명계로 분류하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평가가 있었지만 이러한 계파 명칭은 시기와 매체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싱크탱크 및 신흥 주류입니다. 이한주,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천준호, 김병기, 조승래 등은 시기별로 이재명계 또는 친명계 주요 인사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책 개발, 원내 활동, 당 지도부, 조직 및 전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친노, 친문 중심 정치,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및 정치적 우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특정 시기에 이재명 전 대표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인사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다만 정치인 사이의 협력 관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정치적 협력 관계를 장기간의 절대적인 정치적 동맹 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민주당의 주요 권력축을 형성해 온 주요 지도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중심의 네트워크와 주요 정치적 쟁점 그리고 권력 구조 변천의 결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일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